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1970년대 미국에는 새로운 운동이 생겼습니다. 바로 크로스피트라는 운동입니다. 그 크로스피트는 6, 7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크로스피트를 도입한 분이 바로 이근영 트레이너입니다. 전 세계에 300여 명이 있고 아시아에 3명, 한국에는 오직 1명만 있는 크로스핏 레벨 2 이근영 트레이너. 오늘은 이근영 트레이너를 모시고 과연 크로스피트라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영 트레이너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장소가 크로스핏 하는 장소죠? 네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핏 체육관입니다.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좀 내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크로스핏을 하는 장비들이 그렇게 막 복잡한 머신들이나 이런 게 많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올림픽 역도 바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체조할 때 쓰는 링,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이제 풀업 리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덤벨이나 캐틀벨들이 있고, 그리고 점프할 때 하는 이제 저런 박스들, 그리고 이제 실내 조정기구, 로잉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크로스피트, 한국에 도입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요, 이게 한국에 지금 사람들이 알게 된 지는 벌써 2006년, 7년 이때쯤인데, 그때 그 영화 300이 개봉을 하면서 2006년도에 개봉했거든요. 그 빨래판 근육? 네네네. 그 배우들이 이제 그 크로스핏을 했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때부터 확 지금 이제 체육관마다, 크로스핏 체육관마다 이제 300 포스터들이 붙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야, 영화 300 배우들이 몸이 정말 좋은데 이 사람들이 크로스핏을 했다더라. 도대체 크로스핏이 뭐냐. 크로스핏하고 기존의 헬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대부분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 다이어트가 목적이 많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이 생각하는 거는 보여지는 몸이 아니고 실제 기능을 발달시키게 되면 당연히 아름다운 몸매는 따라오는데 왜 반대로 운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철학이 다른 거죠. 그래서 헬스랑 크로스핏이랑 다른 점은 목적. 크로스핏은 기능을 추구한다는 거고, 보통 헬스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여지는 거, 디자인과 성능을 비교하면 디자인을 중요시한다, 성능을 중요시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 크로스핏하고 기존의 헬스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동작을 좀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헬스장 가서 배우는 운동들은 그 어떤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두근 운동, 여기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덤벨이나 바벨을 잡고 이렇게 힘을 줘서 올린다든지, 그래서 옆에서 트레이너가 얘기할 때는 이두근 말고 다른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립 운동이거든요. 고립형 운동. 그래서 특정 부위를 고립해 놓고 거기만 자극을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이렇게 몸을 따로따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근육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육을 비대하게 만드는 거, 그런 데는 도움이 되는데, 크로스핏에서는 이런 고립형 운동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능을 발달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운동 아시죠? 백덱 플라이 같은 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동작을 취할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연필 한 자루를 들더라도 이렇게 이두근에만 힘을 줘서 이렇게 들지 않거든요.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온몸이 다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훈련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능적인 발달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핏에서 하는 운동들은 대부분이 전신을 다 사용하고 근육과 근육 간의 협응을 중요시하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역도를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그 전문적인 운동들을 많이 접목을 하고 있고, 그 체조도 마찬가지고 역도도 그렇지만 그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신의 근육 힘을 쓴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장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치진 않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크로스핏을 몇 가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제가 당장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 턱걸이를 하잖아요. 네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턱걸이를 보통 헬스클럽에서도 턱걸이를 합니다. 네. 바디빌더들도 턱걸이를 하고 그 트레이너한테 턱걸이를 왜 합니까? 라고 보통 물어보면 등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 네. 턱걸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턱걸이와 비슷한 동작을 하는 뭐 랩풀다운 같은 거 이런 동작도 마찬가지로 등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 자기 회원한테 운동 시킬 때도 등 근육 말고 다른 데 힘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 잡는 거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턱걸이를 할 때 그 체조에서 쓰는 킵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짐내스틱 킵이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이거는 온몸을 폭발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턱걸이 방식인데 이거는 헬스장에서 하는 그런 뭐 스태틱 뭐 턱걸이하고는 전혀 다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낭떠러지 이 비유를 쓰자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나뭇가지에 어떻게다가 매달리게 됐는데 그때도 등에 자극을 느끼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턱걸이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 매달렸을 때 최소한 내 체중은 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짐내스틱 키핑을 사용하는 풀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여드릴 운동은 캐틀벨 스윙이라는 운동입니다. 전신의 협응력과 순발력, 파워를 길러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영 트레이너께서도 네. 처음에는 헬스를 그렇죠. 네. 주로 하시다가 네. 어떻게 처음 접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배운 거는 이 크로스핏 자체가 오픈 소스라는 크로스핏 철학이 있어요. 네. 오픈 소스라는 철학이 있는데 크로스핏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운동에 대한 방법론이나 이런 기반들을 인터넷을 베이스로 몽땅 공개하자. 지금 크로스핏에서 하루하루 프로그램 자체를 오픈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예를 들면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벨 들고 이제 파워 클린 하는 거랑 네. 뭐 이제 푸시업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뭐 몇 번씩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잰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헤드쿼터에서 지령을 내듯이 네네. 아프리카에서 크로스핏 하는 사람이나 맞습니다. 네. 저 일본에서 크로스핏 하는 사람은 거의 그날은 그렇죠. 네. 그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날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따르는 거죠. 네. 근데 그 자기 체육관 안에서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조금 변형해서 해도 좋지만 네. 어찌됐건 HQ에서 이제 내려주는 프로그램을 가이드로 해서 전 세계 모든 크로스피터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하거든요. 예, 그럼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 선수들도 있고 네. 그리고 유명한 코치 뭐 프로 팀에 들어가 있는 뭐 트레이너나 코치들 유명한 사람들 뭐 여러 트레이너 선수들 일반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까지 다 이거를 해보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다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다음번에 또 프로그램이 나올 때는 변형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크로스핏이 공개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랑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하겠죠. 왜냐하면 오픈해놓고 비판을 다 받아들이니까.
쌍방향 트레이너예요, 서로.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 공유하면서 장단점을 나누면서 더 좋은 거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기존의 프로그램은 어떤 고수가 자기가 안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크로스핏은 이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도 크로스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서로 내가 배우는 입장이지만은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헤드쿼터, 이른바 본부죠. 본부에 전달하면은 본부에서 그걸 다시 또 받아들여서 좀 더 개선책을 받는. 그러니까 맞아요. 이른바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이 육체 단련법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군요. 네, 그렇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피트니스를 시작했어요? 크로스핏을요. 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고 크로스핏 가르쳐 오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야, 이거는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크로스핏을 하게 되는구나. 크로스핏에 빠져들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격투기 선수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서 굳이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가 없는데도 뭐 학교 선생님, 또 이제 변호사, 이런 전혀 자기 직업에서 이런 운동 능력이 필요가 없는데도 이거를 좋아하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일반인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짜릿하고 뭐 극한을 느끼고 이런 재미에 시작을 했다가 왜 이걸 하는지 알게 되면서 더 빠져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할머니가 크로스핏을 하는 이유는 손자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한 3시간 동안 걸어 다녀도 지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은 지구력과 스태미너거든요. 또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넘어질 때는 그 밸런스와 민첩성이 있어야 되는데 헬스장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옆에 뭐 전봇대로 탁 잡고 버틴다든지 그런 능력들을 가지자는 게 이 크로스핏에서 이제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고, 당연히 운동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나 크로스핏 선수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 훈련을 해요, 크로스핏을. 근데 일반인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레벨에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동안 가르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처음에 저도 크로스핏을 가르칠 때 이 힘들고 과격하고 이러고 나서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느끼는 성취감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이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힘들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저희도 여자분들이 이제 많고 이런 게 크로스핏이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작은 똑같이 하지만 저항을 바꾸고 횟수를 줄이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맞춰서 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게 크로스핏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치는 방식은요, 일단 처음에는 이 사람을 계속 나올 수 있게,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강도를 올리는 거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 강도를 올리게 하자. 그런 이제 순서를 밟게 되니까 완전히 그 초보자들도 몇 주가 지나니까 하다가 자기도 뭐 누워서 힘드니까 누워서 막 그러기도 하고, 토하러 갔다 와서 힘을 들어서 토하러 갔다 와서 다음날 또 나오고 이렇게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크로스핏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자마자 그렇게 힘들게 시켜버리니까 다음날부터 안 오는 사람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네. 여자분들 특히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굉장한 도움이 돼요. 저희가 그 크로스핏 프로그래밍이 크게는 스트렝스 훈련, 그 다음에 메타볼릭 컨디셔닝 훈련, 이렇게 두 종류로 거의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나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유산소 운동이 살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산소 운동은 크로스핏에서 없습니다. 크로스핏에 없어요. 대신에 메타볼릭 컨디셔닝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극도로 강도가 높은 숨이 헐떡헐떡 차는 몸에 있는 에너지원들을 모두 다 끄집어내서 쓰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유산소 운동보다 많게는 5배에서 뭐 10배까지 에너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메타볼릭 컨디셔닝 운동, 이렇게 걷기보다는 빠르게 뛰는 거, 빠르게 뛰는 것보다는 인터벌 훈련으로 전력 질주하고 쉬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 건강에 대한 철학 뭐 이런 걸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일단은 그 건강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로스핏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얘기하는 게 삶의 활력소, 뭐 용기를 준다. 또는 야, 크로스핏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육체적인 것보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크로스핏이라는 것 자체가 여럿이서 운동을 하고 거기서 오는 그런 이제 경쟁에서 오는 그런 이제 동지애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얘기 나누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서 되게 이제 삶의 활력소를 실제로 얻고 있고, 저희가 그 모임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 가족들도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앞으로 이 크로스핏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가요? 지금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은 저 말고도 크로스핏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 제가 지금 그 크로스핏을 알린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릴 수 있게 트레이너들,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싶은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무쪼록 한국에 크로스핏을 들어오셨고 전파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크로스핏이 멋진 운동,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